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혹시 심화 이론 수업을 안 들었으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들었으면 집에서 동영상으로 미리 해당 부분을 듣고 수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문제에다가 직접 답을 달면 나중에 다시 풀 때 답이 보여서 정답이 보여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백에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틀린 문제에다가만 표시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수업 듣고 나서 또는 수업 듣기 전에 심화 이론을 미리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수업 듣고 나서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 확인학습을 통해서, 우리 교재 확인학습 교재를 통해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페이지를 보면 이 교재가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끔 핵심 문제가 나와 있고, 핵심 문제는 뭐 서술하라, 비교하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온 거 서술형으로.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미리 한번 살짝 풀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알건 모르고 그냥 쭉 풀어오면 됩니다. 뭐 정답 맞출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내용도 막 찾아서 공부할 필요 없고, 그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문제나 뭐 이렇게 칸 채우기 이런 문제들, 칸 채우기 문제야 직접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핵심 문제의 경우에 뭐 기술하라,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직접 막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논술 시험 대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정답 한번 확인하고 정답 읽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시간상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사지선다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또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앞에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컬럼 세 번째 줄에 창발적 특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위 체계로 올라갈 때 그 전에서는 없던 것이, 하위 체계에서는 없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위는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물론 이제 신경 조직을 더 나눠서 신경 조직과 악교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상피 조직만 있어서는 위에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럼 네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소화라는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단계에서는 없던 것이 만약에 기관 단계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넘기시고, 자, 2페이지 왼쪽 컬럼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유전자 발현 굵은 글씨 나와 있죠.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대개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얘기하는데,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단백질 합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전자라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 단백질 합성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rmtRNA 기억하셔야 하는데, RNA, mRNA, tRNA 만드는 정보가 전부 DNA에 있는데, 그럼 RNA나 rRNA나 tRNA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rRNA나 t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이 RNA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이라 함은 단백질 합성까지 의미하고, 그리고 참고로 RNA는 이제 rRNA, mRNA, tRNA 외에도 뭐 마이크로 RNA, 그다음에 snRNA 등이 있는데, 세포 내에서 가장 많은 RNA는 rmtRNA 중에서, 물론
마이크로 RNA나 sRNA 더 적으니까 그럼 rmtRNA 중에서 세포 내에 가장 많은 RNA는 rRNA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유전자 발현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모든 형태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뉴클레오타이드로진 유전부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유전부호라 함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생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전암호가 동일한데 유전암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UG 물론 게시 코드로도 작용하지만 메티오닌, 요즘 코딩책에는 메사이오닌이라고도 하는데 메사이오닌 또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데 요 AUG는 모든 생명체에서 다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 그런 얘기죠. 유전암호가 동일하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변형된 포밀메티오닌, 그러니까 포밀메티오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세균에서. 그러나 이게 전혀 포밀메티오닌과 메티오닌이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니라 메티오닌에 포밀기만 붙어 있습니다.